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굿모닝 인포맥스 2부 오늘도 힘차게 문을 열어봅니다. 먼저 연합인포맥스 기자군단의 취재 파일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서영태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정말 뜨거웠죠. 2차 전지의 열풍이 좀 소강 상태인 요즘에 투자자들이 일본으로 눈을 돌리고 있는 이 소식을 좀 준비하셨다고요? 네, 맞습니다. 그 일본으로 좀 투자를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늘어난 것 같아요. 네. 일본 증시가 요새 워낙에 뜨겁다 보니까 어제도 31,300포인트로 마감했나? 네. 네. 그러니까 이제 80년대 버블 경제 이후에 최고점을 계속해서 경신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전 최고점은 진짜 옛날이긴 한데 네. 89년도 그러니까 버블 한창일 때 그때 한 38,900포인트 그 네. 정도 때였는데 그때 이후에 최고점을 경신을 하고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투자자들의 관심이 많이 몰리는 것 같아요. 예, 그리고 또 미국 이게 우리나라 분들만 그런 게 아니라 전 세계적인 어떤 분위기인데 왜냐면 미국이랑 유럽 대비해서도 니케이가 지금 좀 굉장히 퍼포먼스가 괜찮거든요. 네. 미국이나 유럽이 이제 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니케이는 한 2월 이후부터로 보면 한 두 자릿수 정도 올랐어요. 네. 뭐 아시아에서 좋은 거는 이제 말할 것도 없고 아시아에서는 뭐 한국이나 대만이나 중국에 비해서 시가총액 증액을 보면은 네. 올해 한 니케이가 한 4천억 달러 정도 됐는데 네. 뭐 한국 뭐 중국 이런 데 비해서 뭐 2배 가량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늘어난 예. 분량이죠. 네. 예. 그러니까 시가총액의 증가분이 그렇죠. 예. 그렇죠. 늘어난 시가총액이 네. 있는데 일본 시장이 이렇게 뜨거운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어떨까요?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게 외국인들 중심으로 좀 일본 시장으로 돈이 들어가고 있어요. 글로벌 머니들이 이제 막 들어가고 있는데 네. 뭐 여러 가지 이유도 있고 트렌드도 있고 뭐 있겠지만 하나의 흐름을 보면은 중국에서 있던 돈이 중국을 벗어나 가지고 일본으로 가고 있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있거든요. 예, 예. 예, 거기에는 이제 여러 이유가 있는데 뭐한 가지를 꼽자면은 뭐 지정학적인 어떤 분단에 따라서 이제 자유진영에서 우호국 중심으로 서플라이 체인을 새롭게 구축해야 되는 수요가 있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일본이 이제 혜택을 좀 많이 보고 있는 거죠. 네. 일본으로 공장들이 많이 이제 옮겨질 수 있고 그렇죠. 특히 반도체 시설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기업 삼성전자가 최근에 요코하마에 첨단 반도체 연구시설 짓는다는 보도 있었고요. 예. 그리고 미국 메모리 반도체 회사 마이크론이 히로시마에 또 대규모 투자한다고 하고요. 네. 그리고 대만 TSMC 같은 경우는 일본이 또 워낙 구애를 많이 해가지고 구가모토 현이었나 거기 공장이 있었는데 예, 예. 뭐 두 번째 공장 또 신설한다 검토하고 있고요. 뭐 그러다 보니까 일본 중심으로 전략 물자인 반도체의 서플라이 체인이 생기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칩4라고 하잖아요. 뭐 네. 대만, 한국, 미국, 일본. 네. 근데 이 나라들의 반도체 관련주 인덱스들을 보면은 이게 다 주가에 반영이 돼가지고 일본이 제일 또 랠리를 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이제 또 미국이 아무래도 중국과 대립을 하고 있는데 네. 일본 반도체를 확실하게 키워주려고 하고 있죠. 네. 뭐 일본 경제산업상이랑 그리고 미국의 상무장관이 얼마 전 만나는데 첨단 반도체를 공동 개발하겠다고 이제 공동 성명을 냈고 뭐 그러면서 양국의 기술센터의 어떤 파트너 협력 관계를 좀 강하게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 미국이 사실은 찍은 나라가 일본인 거고 거기에 대해서 뭐 돈이 반응하는 거죠. 중국 대신 일본으로 향하고 있는 일본이 중국을 대신 좀 재조용 받고 있는 뭐 그런 흐름인 거죠. 그렇군요. 그 중국에 대한 어떤 배경도 좀 있을까요? 중국 예. 자체에 대한? 예, 뭐 첫 번째로는 이제 뭐 지정학적인 이야기 했는데 뭐 또 다른 이유로는 그 사실은 아시아 태평양을 투자할 때 보면은 네. 그 외국인 투자자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뭐 중국이나 일본 등을 어떻게 옵션으로 보기도 하는데 이게 중국에 대한 좀 불신을 많이 좀 갖게 됐다고 해요. 사실 민간 기업들에 대해서 중국 정부가 최근 수년간 많이 좀 압박을 많이 했잖아요. 예, 2020년에 가장 상징적인 사건인 알리바바 그룹의 엔트 파이낸셜 상장 막은 사건도 있었고 그렇죠. 21년도에는 에듀테크 기업들, 신동팡이나 이런 것들 아예 다 사교육 금지시키는 바람에 주가가 폭락했었단 말이에요. 네. 중국도 뭐 인구 문제 있고 뭐 저출생 문제가 있다 보니까 사교육을 아예 다 금지시켰죠. 근데
뭐 그런 식으로 이제 정부가 뭐 그냥 한마디에 그 정책 한 방에 기업들이 그냥 다 무너져 버리니까 해외 투자자 입장에서는 네. 중국에 마음 놓고 투자할 수가 없는 거고 그렇죠. 일본으로 이제 또 향하게 되는 거죠. 네. 외부 요인도 이렇게 있겠지만 일본 경제 정책이 최근에 좀 바뀌었잖아요. 네. 이 부분도 좀 요인이 됐을까요? 예, 그 일본 같은 경우는 정책이 물론 뭐 아사히에서 진보 매체에서는 안 바뀌었다고 하는데 그 기시다 후미오 총리가 당선됐을 때 제가 기사를 썼던 기억이 나는데 막 새로운 자본주의 뭐 이러면서 막 얘기를 했어요. 근데 기시다 후미오 총리가 아베노믹스를 계승하겠다면서도 약간은 좀 수정을 말하는 게 아베노믹스에서 말하는 뭐 부의 낙수 효과에 따른 부의 재분배는 없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분배에 좀 아베노믹스보다는 기시다노믹스가 초점을 좀 맞춘 그런 뉘앙스들이 있었거든요. 예. 특히 좀 임금에 대해서 많이 강조를 해요. 왜냐하면 임금이 올라야지 예. 또 소비도 늘고 하는 거니까. 임금 같은 경우가 OECD 통계를 제가 보니까 일본이 한 평균 한 4만 달러 언더더라고요. 한국보다 예. 낮고 OECD 평균보다 훨씬 낮기 때문에 예. 임금 문제를 많이 건드리고 일본의 재계에도 많은 압박을 가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런 식으로 압박을 가하고 있고 여기에 대해서는 또 외국인 투자자들이 또 긍정적으로 좀 해석을 하더라고요. 네. 이게 임금이 늘고 소비가 늘고 일본의 고질적인 문제였던 그 물가가 오르지 않는 현상이 해결되면은 사실 임금과 물가 이게 그 데스 스피럴이라고 했나요? 아무튼 이게 그렇죠. 경제적으로 뭐 안 좋은 좀 그런 거였는데 일본 같은 경우 물가가 워낙 안 오르다 보니까 이런 걸 선순환으로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일본 경제가 깨어날 그럴 가능성을 좀 부정할 수 없다. 이런 좀 분위기가 있는 것 같아요. 그 네. 일본의 잃어버린 30년 이후에 예. 다시 또 깨어날 가능성도 부정할 수 없는 것 같다라는 분위기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일본은 정말 30년 동안 정말 네. 긴 기간을 정말 장기적인 맞습니다. 침체를 겪은 나라인데 네. 일본이 이렇게 오랜만에 일본의 외국인 투자자가 늘고 또 네. 주가도 오르고 여기에 일본 금융당국, 경제당국도 굉장히 뭐 지원을 많이 하고 네. 있다는데 금융당국이 이거 상당히 지원을 하고 있다는데 일단 어떤 내용입니까? 예. 그 구로다 하루이코 일본은행 총재가 참 오래 하셨다가 네. 예. 이제 올해 이제 바통을 넘기셨잖아요. 그렇죠. 우에다 네. 카즈오 총재로. 네. 근데 우에다 카즈오 같은 경우는 뭐 금융 완화에 대해 정책에 대해서 검토를 하겠다고 하지만서도 또 일단은 이어가고 있거든요. 네. 금융 완화를 해가지고 경제를 뒷받침하고 기업들 임금 인상할 수 있도록 경제 확실히 뒷받침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뭐 금융 완화에 대해서 아무래도 투자자들이 좀 좋게 평가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금융 완화가 또 엔화 약세로도 이어지니까 그렇죠. 저금리가 엔화 약세로도 이어지다 보니까 엔화 약세면은 일부 우리나라랑 굉장히 경제 구조 비슷하잖아요. 수출 네. 기업들에도 호재거든요. 그렇죠. 네. 한 2년 전에 110엔 언더였던 달러엔이 지금 한 140엔 정도 되니까요. 네. 어제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뭐 이게 더 올라가지고 145엔 간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고 네. 뭐 그러다 보니까 좀 금융 정책도 아무래도 좀 우호적인 예, 그런 편인 것 같습니다. 예. 그렇군요. 만약에 이렇게 대내외적인 요인들이 예. 쭉 이어진다면 네. 지금보다도 증시가 더 오를 가능성도 있을 거라고 전망이 되고 있나요? 예, 뭐 니온게이자의 신문을 제가 좀 준비하면서 좀 읽었는데 네. 그 일본 주식을 재평가하는 미니 버핏이 더 많아지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주가가 더 오를 수 있다. 네. 사실 제가 앞서서 이제 지정학적인 얘기나 네. 뭐 거시경제적인 요인들을 얘기했는데 네. 저는 가장 임팩트를 줬던 건 사실 대중들한테는 워렌 버핏이라는 정말 유명한 투자자가 네. 지난달에 일본에 가가지고 일본 한 50년 후에도 성장할 나라고 확신한다 하면서 또 일본의 종합 상사들을 막 샀잖아요. 네. 뭐 그런 움직임에 대해서는 가장 좀 대중적인 어떤 영향력을 끼친 거는 워렌 버핏 아니었나 사실은 생각이 들어요. 네. 지정학적인 거나 거시경제적인 거는 기존도 다 있었는데 네. 그런 생각이 들고 사실 워렌 버핏의 어떤 종합 상사에 대한 투자는 제가 수년 전에 기사 썼던 기억이 나는데 이번에 처음 있는 일은 아니잖아요. 그때 투자하면서 봤던 게 종합 상사라는 게 옛날처럼 그렇게 막 무역하는 것도 있는데 요새는 약간 자원 기업처럼 많이 바뀌었잖아요. 우리나라도 그렇고 그러니까 워렌 버핏이 저는 상사에 투자하는 게 아니라 자원업체에 투자다 생각했어요. 그 당시 좀 기억 떠올려 보면은 네. 약간 지정학적인 불안이 계속해서 이어지는 수십 년이라면은
그러면은 자원이란 게 굉장히 서플라이가 되게 중요해지거든요. 예. 러우 전쟁만 봐도 유럽에서 에너지 위기 있었고 중동에서 식량 위기 있었잖아요. 그렇죠. 워렌 버핏 같은 장기적인 안목을 가진 사람이라면은 뭐 이런 거를 보는 게 아닐까라 생각을 했는데 네. 근데 제가 미니 버핏이 되지는 못했던 게 항상 이렇게 기자들에게 생각만 하고 이렇게 뭐 액션은 안 해요. 그냥 뭐 투자자는 아니니까 예. 네. 항상 생각만 하고 의심만 하는데 아무튼 그래 보이고 또다시 이제 미니 버핏들이 일본 경제와 주식을 재평가하는 분들이 또 많아진다면 당연히 오를 거고 예. 또 아직은 또 일본 주식이 좀 저렴해 보인다는 그런 시각도 있는 게 그렇죠. 미국의 S&P 같은 경우는 이제 PBR이 4배거든요. 니케이 통계를 보니까. 근데 일본은 1.8배라고 해요. 예, 아직은 좀 여지가 상대적으로 있는 좀 거죠. 저렴해 보일 수 네네. 있는 거잖아요. 네. 그리고 또 일본의 어떤 산업 정책적으로도 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게 뭐냐면은 그 기업의 어떤 지배구조적인 문제가 일본에도 많아요. 우리나라처럼 예, 지배구조 문제 주도하는 문제가 일본에도 굉장히 많은데 일본 정부 같은 경우는 외국계 어떤 행동주의 펀드들을 좀 환영하는 그런 분위기거든요. 너희가 들어와가지고 개선지. 산업의 구조 개혁을 너희가 좀 도와줘 하면서 굉장히 많이 바뀌고 있고 그러면서 저평가받던 일본 기업들이 다시 제대로 평가받는 그런 어떤 순환을 좀 원하기 때문에 많이 좀 들어오게 하고 있고 도쿄증권거래소 같은 경우는 이제 상장사들 상대로 PBR이 1 이하면은 그러면 주가 상승 방안을 공시하고 실행해 뭐 이렇게 얘기를 할 정도니까 그러니까 기시다 총리도 아예 작정을 한 것 같고 외국인 투자자의 영국계 투자자의 그 얘기를 봤는데 그런 식으로 이제 한다면 중장기적으로 도쿄증권거래소도 하란 대로 하면은 자본 효율이 개선이 되면은 한 3년 후에 한 4만 포인트 가능하다 니케이 평균이. 지금부터 한 예. 20% 이상 오를 수 그렇게 있다.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3년 후까지는 너무 멀리 본 것 같고 네. 또 다른 전망은 제가 또 기억나는 게 뱅크 오브 아메리카 증권이었는데 제가 그 전망을 리서치 리포트를 보니까 네. 연말에 32,500? 예, 그 정도로 예상하고 불 케이스 같은 경우는 33,500 예상하더라고요. 뭐 단기적으로 지금 좀 약간 과열 아니냐 이런 시각도 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조정을 겪을 수는 있지만은 좀 오를 것이라는 전망들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앞으로 이 일본 증시에 예. 대해서 저희가 좀 지켜보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서영태 기자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끝없는 위기 속 기회는 언제나 숨어 있습니다. 성공한 투자 고수들과 나눈 투자의 철학. 다가올 기회를 잡아내는 부의 만찬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푸짐하게 한 상 차려놓았습니다.